곱해서 써도 되긴 하겠구나. 한 번에서 틀렸겠네, 8-2번. 한 번이 안 되지 않아?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8-2번에서 뭐가 잘못됐냐, 뭐 그런 문제 같아요. 뭐 여기 좀 풀고 있나? 우리 숙제 좀 하고 있어요? 우리 복습 다 끝났냐? 좀 깨끗해 보이는데 우리 태훈이 깨끗해 보이냐? 오늘 남아서 하면 되나? 천천히 하면 되지 뭐. 남아서 다 하면 되죠 뭐. 안 되시면 뭐 나중에 숙제 공사 좀 했을 때. 8-2번의 1번은 뭐 2에서 뭐 루트 4 가는 거 뭐 문제 없잖아요. 뭐 문제 있나요? 없잖아요. 이거 뭐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이것도 뭐 큰 문제 없지 않아요? 뭐 루트 4니까 안에서 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어차피 4니까 뭐 이것도 뭐 큰 문제 없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여기까지? 달라요? 똑같죠? 응. 여기서 좀 문제 생기지 않냐? 여기서 좀 문제 생기지 않아요? 이게 양수였으면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음수는 좀 곤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i로 보면 이게 루트 2i랑 이게 루트 2i인 거잖아. 물론. 네. 아니? 그럼 이거는 루트 4i 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잖아. 안 같죠? 실제적으로. 얘는 사실은 그 마이너스 루트 4지. 루트 4잖아. 달라요. 여기 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수로 가면 안 되죠. 양수였으면 되지. 뭐 이런 거였으면 됐겠죠. 뭐 이렇게 루트 2 곱하기 2로 봐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됐다. 좀 뭐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음수 쪽으로 가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3번에서 아마 잘못된 것 같고요. 2번은 맞았어? 아니에요. 이 i가 되겠고 i가 이제 뭐로 된 거죠? 얘가 이제 루트 4가 된 거지. 그다음에 i는 뭐가 되는 거죠?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음수 아니면 그냥 둘이 곱하면 나와요 사실. 그래서 이거 곱해져가지고 이게 루트 마이너스 4가 나온 거죠. 뭐 여기까지는 맞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루트 마이너스 1분의 4도 맞아요. 이게 마이너스 4니까. 여기서 틀렸죠. 3번에서 또. 이게 루트 마이너스 1분의 루트 4가 되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나와야 되잖아. 이게 음수면, 분모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이렇게 되냐 안 되냐의 문제에서 요거는 뭐야? 이게 분모가 뭐랑 똑같죠? i잖아. 아니? 그럼 이제 i를 이렇게 곱해줄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그럼 루트 4i가 되는 거고. 여기 뭐가 되는 거죠?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자면 얘가 얘랑 이제 같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실제 루트 마이너스 4인데 이게 루트 마이너스 4에 우리 마이너스 하나 더 있는 거야. 같지가 않죠. 여기서 이제 튀었죠. 여기 또 3번에서 튀었네. 결론은 그리고 둘 다 3번에서 튀었어요. 틀린 걸 처음으로 잘못된 부분을 찾으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보자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낸 거죠. 문제는 둘 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였을 때 이게 둘 다 음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이게 이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에서 이게 그 뭐냐? 이게 분모가 음수면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나온다. 분모가 음수였을 때 a 양수 분모 음수였을 때 이렇게 된다. 요거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 둘 다 3번이 됐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뭐 안 되나요? 8대 3번? 8대 3번은 맞아요? 8대 3번을 보면 루트 마이너스 2랑 루트 x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가 밖에 나왔잖아요. 이게 이런 거죠. 둘 다 음수면은 마이너스 나오잖아. 얘도 이렇게 둘이 곱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8? 여기 마이너스 바깥 나왔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 둘 다 뭐라는 얘기야? 음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x-4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바깥 나온 거예요. 곱한 거에다 마이너스 나온 거는 둘 다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얘가 플러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없었으면. 그래서 x는 뭐보다 작다? 4보다 작은 거니까 자연수의 x는 1, 2, 3. 뭐 3개가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4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음수가 돼야 되니까. 아마 이게 0일 때도 돼가지고 아마 이 문제에서는 x가 4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까지. 왜냐면 0일 때도 되긴 하거든요. 답이 나오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x가 4가 돼버리면은 이게 0이 돼요. 그래서 아마 답은 4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음수인데 0도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아마 4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답은 4다. 그래서 1, 2, 3만 되는 게 아니라 0일 때도 답은 나온다. 왜냐면 이게 0이니까 0이랑 곱하면 0이잖아. 여기도 0이잖아요. 루트 마이너스 루트 0이죠. 그래서 4까지 돼서 자연수 개수는 음수인 거 3개랑 그 다음에 0인 것까지 하나 포함시켜서 아마 4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이제 그지 같은 문제였다. 근데 0일 때는 좀 조심해서 따져보긴 해야 돼요. 0인 것들도 조금 예외적으로 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은근히 0일 때 놓쳐가도 틀리거든요. 뭐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그지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복소수는 뭐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연산 잘 하시면 되죠. 뭐 큰 문제 없다. 지거나 연산되면 큰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늘은 이제 2차 방정식을 할 건데 2차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은 아주 기본부터 하는데 먼저 뭐부터 하냐면 그 157페이지 보면 1차 방정식부터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랑 보면 중3 1학기 때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인수분해가 끝나자마자 중3 1학기 때는 인수분해가 끝나자마자 뭐로 넘어가냐면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보세요. 중3 때는 1학기 때는 이제 곱셈공식하고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했던 걸 통해서 2차 방정식 푸니까 2차 방정식으로 곧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인수분해 풀이법이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에서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인수분해 풀이법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의 해와 근을 찾겠다라고 나오는 게 중3 1학기였다면 고1 과정에서는 인수분해가 나온 다음에 곧바로 2차 방정식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거친 거죠 지금? 복소수를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배운 거죠. 이렇게 넘어가야죠. 지금 차이가.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 복소수를 뭐 흐름상 2차 방정식에 갖다 쓰려고 배운 거겠죠. 갑자기 나왔잖아. 인수분해에서 곧바로 넘어가자고 간 이유는 이 2차 방정식에서 근을 다룰 때 실수까지만 다루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다루겠다는 얘기죠? 허수인 근까지 다루겠다 그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복소수를 먼저 배운 거죠. 그러니까 중3 1학기 때는 실근만 배워요. 우리가 실근은 뭐다? 실수인 근을 줄여가지고 실근이라고 해요. 실제 존재하는 근이다. 실근. 근은 이제 참이되는 x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 고1 때는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실근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을 시키겠다? 허근까지 확장시키겠다. 실근 또는 허근까지 확장시켜서 결론은 복소수까지 근을 구하겠다.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복소수를 배우고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허수인 근을 우리가 허근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줄여가지고. 줄이는 거 되게 좋아하죠? 자,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앞에서도 했지만 항등식을 배울 때부터 했겠지만 항등식은 근이 실수 전체잖아. 그러니까 근을 구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뭘 찾는 게 항등식에서 제일 중요했냐? 우리 태훈아. 정말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남겨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배웠었어요. 항등식 언제 배운 게 아니라 2단원에 다항식의 연산 다음에 항등식을 배우고 나머지 정리를 배우고 인수 정리를 배운 다음에 인수분해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등식부터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죠. 이거 강의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얼마나 공부를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죠. 배웠던 단원 자체를 통으로 까먹을 수 있을 정도면 거의 집에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굳이 숙제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겠다 이거죠. 근데 이제 항등식은 뭐였냐? 미정계수를 찾는 거죠. 이게 항등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 왜냐? 근하고 해를 찾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정계수 찾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었냐면 2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효민아 뭐였죠? 수치대입법, 계수비교. 계수비교법. 이걸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제 등식에 2가지가 있지만 항등식은 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가 않아요. 왜냐? 모두 확립하는 등식이기 때문에 근은 당연히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등식의 2번째인 방정식은 누구를 찾는 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참이 되는 x값, 그 근의 방정식의 근과 해를 찾는 거에 모든 영향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중3 이제 강의하다 보면 가끔 놀랄 때가 막 얘네 중3 때 막 근을 막 구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보죠. 이게 뭘 구한 거냐? 물어봤어요. 모른대. 그럼 넌 지금까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열심히 구했냐? 그랬대. 그런 애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놀라운 친구들이 많은 거죠.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걸 구하래. 그럼 그냥 기술적으로 구한 거야. 그게 뭘 구하는지도 몰라. 그걸 왜 찾았는지를 모르는데 은근히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느끼잖아. 아, 우리가 진짜로 머리가 있긴 하지만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애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경쟁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무 생각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조금만 하잖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게 결론이 돌아가죠. 예쁘지만. 특히 이제 수학을 포기했던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거의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아무 생각 없이 차는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럼 일할 때 보면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되게 답답해요. 되게 쉽게 하는 방법들이 많은데 되게 힘든 길로 가요. 막. 이렇게 보면. 왜냐 생각이 없잖아. 보통 이제 시켜준 거 이상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킨 것도 못하거든요, 대부분. 사람이 대부분. 그리고 여러분 알겠지만 대부분 사람 세 종류랑 있잖아. 시킨 것도 못하는 사람, 시킨 것만 하는 사람, 시킨 거 이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뻔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킨 것보다 못해요. 진짜로. 시킨 것만 해도 일단은 어느 정도 기본 됐다는 얘기야. 시킨 거 이상 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얘기죠. 결론은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는 거고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다 상위 이제 머리 쓰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어디 가도 다 대부분 다 상위 집단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게 학창시절 때부터 대부분 결정이 되긴 하거든요, 요즘은. 왜냐면 개천에서 용이 안 나요. 정말 슬프지만, 이거는 이제 뭐 돈 문제를 떠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 쓰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고, 결론은 이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지 뭘 구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거 이제 복습을 시키기 위해서 1차 방정식부터 가요. 근데, 봐봐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1차 방정식이죠. 근데 사실, 여기서 나누는데, 이게 A가 0이 되잖아?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A가 0이 되면 이게 1차식이 안 되잖아. 1차식이 안 됐으니까 1차 방정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를 이제 나누긴 하는데,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157페이지에 보면 나누긴 하는데, 실제 이게 1차 방정식이 되려면, A는 0이 되면 안 되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A가 0이 되면 그걸 1차 방정식을 얘기하기가 엄밀한 말 하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 1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을 하나 가져요. 왜냐하면 A가 0이 아니면 X는 뭐가 되는 거죠? A분의 B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실근인 거죠. 참이 되는 X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X는 5다라는 1차 방정식이 있으면 이 어떤 걸 집어넣으면 참이 되냐?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참이 된다. 그래서 이제 구한 거죠, 여러분들. 아닌가? 그래서 이제 참이 되는 x값을 구한 거. 이걸 집어넣으면 참이 된다. 근을 구했다. 근데 근이 한 개가 딱 나오죠. 1차 방정식. 무조건 식은 하나 나오고 끝나. 허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은 대수학의 증명이라고 해서 우리 가우스라는 그 또 수학 천재님께서 증명을 해놨는데 1차 방정식의 근은 한 개다.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다. 3차 방정식에는 3개다. 배차 방정식의 근은 100개다라는 걸 증명을 해놨어요.
뭐 고등학교 때 배우진 않지만 하지만 그 글에는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사실 우리는 허근은 안 보이잖아.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대부분 실근에 집중하게 돼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3차 방정식이라고 딱 배우는 순간 3차 방정식 글이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3개인 거예요. 실근이 몇 개고 허근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4차 방정식을 배우면 근이 4개인 거예요. 실근과 허근을 다 포함하면. 그래서 이제 중근이 나온다면 같은 근이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증명을 완료를 시키거든요. 대수학인데 하여튼 뭐 중요한 건 근데 1차 방정식은요 그냥 근이 1개예요. 실근 무조건 하나만 나오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a가 0이 되게 되는 경우는 0 곱하기 x는 b가 돼버리니까 실제적으로 1차 방정식을 얘기하기는 엄밀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때 여기는 x에 뭐가 들어가도 0이 되기 때문에 b가 뭐로 나눠지는 거죠? b가 0이냐 b가 0이 아니냐로 나눠져요. 그래서 b가 0이 돼버리면은 x에 뭐가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거지. 약간 항등식 같은 느낌이 된 거지. 항등식 느낌. 그때는 해가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좀 어려운 말로 부정이라고 불러요. 정해지지 않았다.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런 얘기예요. 한문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문 세대가 아니에요, 선생님도. 한문 잘 안 써요. 그래서 그 다음에 b가 0이 아니면 뭐 5 같은 게 나왔다고 쳐. 그러면 x에 뭘 대입해도 성립하는 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겠고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불능이라고 불러요. 요즘 한문 잘 안 쓰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하지만 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뭐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했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그젠플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그젠플 맨 밑에 보면 a 곱하기 a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방정식 문제긴 한데 이제 1차 방정식의 개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이제 풀게 되는 거죠. 뭐 0이 아니다. a-1이 0이 아니다. 결국 1이 아니라는 얘기죠. a가 1이 아니게 되면 그냥 그는 뭐가 된다? a-1분의 a 곱하기 a-1이니까 약분되면서 그는 a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a가 1일 때는 여기가 1이 돼버리면은 0 곱하기 x가 되고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니까 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무수히 많다. 뭐 이런 예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 전에 그냥 1차 방정식을 가볍게 복습을 조금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심플하게. 너무 어렵네?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1차 방정식을 그냥 내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그냥 1차 방정식이 내면 재미가 없잖아. 다 맞아요. 그래서 뭐를 포함한 문제가 나온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새롭게 배우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중요하겠죠. 절대값 기호를 포함했다. 그러면 이 절대값이 나왔을 때 우리가 쪼면 안 돼요. 자, 태원아 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허근은 다르지 않을 거예요. 실수인근을 나누니까 항상 우리가 나오면 절대값이 나오면 뭘 해야 되냐면 절대값 안에 있으면 이게 풀기가 어려우니까 절대값을 탈출시켜야 돼요. 왜냐면 절대값만 탈출하면 우리가 아는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탈출시키는 방법만 알면 돼요. 알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절대값을 탈출하자. 그럼 탈출이 됐을 때는 탈출한 다로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배웠던 대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절대값 x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디테일하게 강의해보면 절대값을 우리가 언제 배우냐면 중1 때 배워요. 절대값을 어떻게 배우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준이 기억해? 절대값의 정의가 기억납니까? 중1 때 배우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원점과의 거리라고 정의해요. 뭐라 정의한다고요? 원점. 그러니까 절대값 x라는 거는 x라는 좌표와 원점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를 우리가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에서 다루니까 다 뭐를 그래서 처음에 증명하면 되냐면 수직선을 그려. 그리고 원점과의 거리를 했으니까 0이라는 좌표를 하나 찍어요. 그러면 이 x라는 좌표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수직선은 실수 전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x가 뭐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당연히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x가 여기 있다면 x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 원점과의 거리는 당연하겠지만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오른쪽 거에서 뭐를 뺀다? 왼쪽 거를 빼는 거죠. 왜냐하면 큰 데서 작은 데를 빼야지 양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빼기니까 x가 되는 거예요. x보다 클 때. 이해됐어요? 이게 이제 절대값의 정의예요. 그냥 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찬찬히 해준다면 그러면 이 왼쪽에 있게 되면 당연히 x가 0보다 어떻게 되는 거죠? 작은 거죠. 왼쪽에 있으니까 0을 기준으로. 이런 경우에는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른쪽 구에서 왼쪽을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0 빼기 x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0보다 작을 때 뭐가 된다?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외울 때는 이런 정의를 통해 외울 때는 이 절대값 안이 양수면 그냥 탈출하고 이 절대값 안이 음수면 뭐를 붙어서 탈출한다? 마이너스를 붙어서 탈출한다고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 정의로부터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내는 거죠.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절대값의 시초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되게 이제 디테일하게 좀 해준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값 안에는 탈출시키는 방법은 간단해요.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를 양수와 음수로 나눠서 탈출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좀 바뀌었어.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탈출이요? 라고 하면 똑같은 거야. 얘가 x나 x-a랑 똑같아. x-a가 양수가 되면 0인 것도 포함시켜 한쪽에다. 그냥 탈출하면 돼요. x-a가 음수가 되면은 마이너스 탈출하면 돼요. 그치? 그냥 안에 게 이 절대값 안에 거를 부호 나눠서 탈출시키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자, 난 너무 어려서 모르겠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혹시 그런 친구 있나요? 없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절대값을 탈출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뭐 제곱해도 탈출할 수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배울게요. 결론은 절대값 안에를 부호로 나눠서 탈출시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끝이야. 자, 그러면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절대값의 성질을 다 배운 거예요. 이걸 알면 다 알았다. 모든 걸 알았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해볼게요. 이 개념을 가지고. 엄청 어렵지 않아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예제를 보자면 이그젠플로 곧바로 넘어갈게요. x-2의 절대값이 x랑 같다는 해를 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차 방정식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절대값이 있으면 못 풀어요. 1차 방정식을. 우리 1차 방정식 푸는 거 방금 배웠잖아. x는 x끼리 모으고 상수 한 개 넘긴 다음에 나눠. 풀면 되는데 이게 안 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돼? 절대값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절대값 어떻게 해야 돼? 탈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x-2가 양수인 것과 음수인 것으로 나눠서 탈출을 시키지 않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수직선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2를 기준으로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실수를 두 개로 나누는 거죠. 2보다 클 때랑 2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거야. 실수 전체를 두 개 나누는 거야. x값을 실수 전체 나누는 거야. 실근만 보일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1번 구역, 두 번째는 2번 구역. 그래서 1번 구역은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보통 이제 등호는 큰 쪽에다 붙여주는 게 국룰이에요. 둘 중에 하나 붙여줘야 돼요. 왜냐면 실수 전체를 나누는 거니까 뭐 등호까지 넣어줘야 되는데 이 실수선 전체를 나누는 거야.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그러니까 등호도 한쪽에 붙여주긴 해야 되겠죠? 근데 뭐 플러스 쪽에 붙여줄 거냐 마이너스 쪽에 붙여줄 거냐. 일반적으로 다 어디다 붙인다 우리가? 플러스 쪽에 붙여요. 어디다부터 상관이 없는데 플러스에 붙이기로 암묵적으로 다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두 번째는 어떻게 나눈다? x-2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x는 뭐가 나타나는 걸 수 있죠? 2보다 커나 같다. 이게 첫 번째 영역. 얘는 뭐다? x가 2보다 작다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2보다 커나 같으니까 얘가 어떻게 탈출하는 거야? 양수니까 그냥 탈출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영역에서 이렇게 나왔어. 이거 못 풀면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찐따가 되는 거죠. 왜냐면 1차 방정식을 못 푸니까 약간 찐따가 되시는데, 아니, 맞잖아. 아니, 1차 방정식도 못 푸냐? 그럼 좀 찐따가 되는데,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x가 사라지잖아. 근데 이걸 조금 정확히 표현하자면, x는 x끼리 모으면 1 빼기 1이니까 0 곱하기 x가 되고, 넘어가면 2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쉽게 보자면. 이게 x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x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해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이 케이스잖아. 아, 어디 갔냐? 아까 지워졌네? 근데 뭐 집어넣어도 다 0되니까, 이때는 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없다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x가 2보다 커나 같을 때는 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혹시 봐봐. 내가 지금 전제 조건이 x가 2보다 커나 같다고 했잖아. 근데 혹시 여기서 나온 근이 뭐 마이너스 1이 나와도 쳐봐. 만약에 근이 나왔어. 그럼 이 근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전제 조건에서 다 뭐라고 전제 조건을 했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2보다 크지 않은 글이 혹시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버려야 돼요. 뭐 나중에 이제 해보겠지만. 왜냐면 전제 조건이 양수인 거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나온 거잖아. 만약에 음수였다면 뭐로 나왔어야 돼? 마이너스 나올 거잖아. 그 해가 안 되는 거야. 전제 조건이 틀렸으니까. 왜냐면 나는 2보다 커나 같은 것만 지금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해가 나온다면 그건 다 버려지는 해가 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로 x가 2보다 작을 때는 나올 때 어떻게 탈출해? 마이너스 1부터 탈출하겠죠. 요것도 1차 방정식 못 풀겠다. 또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저도 얘가 이제 정말로 열심히 놀았다. 심각하게 놀았다. 왜냐면 이제 1차 방정식 중2 때 나오는 거니까 좀 많이 놀은 거죠. 중1 때부터 배웠으니까. 그죠? 좀 심각한 거죠. 넘어가면 2x는 2니까 x는 뭐가 되죠? 1이 되죠. 그럼 결론은 여기 만족해 안 만족해? 2보다 작은 근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얘는 만족하는 거죠. 하나는 거죠. 그러면 이 근을 여기다 대입해봐요. 당연히 성립하겠죠? 성립하는 걸 찾은 거니까 근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1 맞죠? 1 맞죠? 성립하죠? 그래서 근은 몇 개 나왔다? 하나가 나왔다. 이렇게 푸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탈출시켜서 찾는 거야. 그리고 이 절대값 탈출시켜서 실수 전체를 쪼개가지고 나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절대값이 하나 있는 경우인데 이제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면 좀 더 쪼개진다는 거지. 점점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어떤 거냐면 절대값을 탈출시키면 1차 방정식이 되고 그럼 1차 방정식 풀 수가 있겠죠? 우리가 1차 방정식 푸는 거 다 배웠으니까 그때 이 나온 해가 이 범위에 만족하면 걔는 살아남는 거고 그 범위에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과감하게 갖다 버리시면 되겠다. 왜냐? 전제 조건에서 탈락했으니까. 그게 이제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절대값만 탈출할 수 있으면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을 푸는데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탈출하는 거를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절대값은 미친 듯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몸에 배워져 있어야 돼. 기술적으로 몸에 배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을 되게 열심히 해놔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페이지 159페이지로 가면 이제 절대값이 기호가 몇 개인 거로 됐죠? 이제 두 개인 거가 된 거야. 이 두 개가 되면 안타깝지만 구간이 세 개로 쪼개져요. 좀 슬프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볼게요. 그 예제를 보면 절대값 기호가 두 개인 경우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x-1 그 다음에 플러스 x-2의 절대값은 뭐 5다 라고 이렇게 def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눌 때 수직선에서 얘는 x-1이 0보다 크다 작을 때 나눠주겠죠. 그러면 이쪽은 뭐로 나눠지냐? 수직선을 쭉 그리세요. 그러니까 수직선을 그리는 이유는 수직선이 뭐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수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루는 모든 것들은 실수 전체에서 다루기 때문에 항상 수직선을 긋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긋는 게 아니라 왜냐면 수직선이 모든 실수를 포함하는 걸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본이. 근데 여기 허수는 없다. 참고 알려줘. 근데 이제 허수는 거의 잘 안 다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얘는 1을 기준으로 몇 개로 나눠지는 거야? 두 개로 나눠지죠. 두 명으로 나눠지는 거야. 왜냐 1보다 크면은 양수가 되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를 기준으로 나눠지겠냐? 우리 태어나. 얘는 뭐를 기준으로 나눠지겠어? x가 뭐를 기준으로 양수, 음수가 나눠지겠어?
뭐 때리고 있습니까? 멍 좀 때리지만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좀 뭐 이렇게 엄청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지금. 얘는 머리 기준으로 나눠주냐? 1의 기준으로 나눠주죠. 그럼 이제 1을 넣고 나눠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오게 되면 총 몇 개의 영역으로 쪼개지게 되냐면 1번, 2번, 3번 영역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3개. 쉽게 보자. 그래서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쪼개게 맞게. 그래서 첫 번째는 1보다, 첫 번째는 2보다 크다가 할까요? 2보다 클 때. 보통 클 때 뭐 붙인다겠죠? 등.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x가 2보다 커나 같을 때. 두 번째 영역은 1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영역. 세 번째 영역은 1보다 어떻게 될 때? 작을 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탈출시킬 때. 그래서 2보다 커나 같으면 뭐 3 같은 게 있겠죠. 둘 다 뭐가 된다? 양수가 돼요. 둘 다 양수가 되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탈출시키는 거예요. x-1 탈출되고 x-1 탈출되겠고 뭐가 되겠죠? 2차 방정식 그냥 풀시면 돼요. 이거 못 풀면 좀 심각해져요 또 이게. 그래서 이제 2x는 3 넘어가면 8이죠. 그럼 x는 뭐가 되죠? 해가? 다행스럽게도 4는 여기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하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남았어. 그 얘기는 대입하면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구한 거야. 참이되는 x값을 찾은 거니까.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3 같은 게 있죠. 얘는 양수지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2분의 3 같은 게 있잖아. 얘는 양수니까 그냥 나와요. 하지만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게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부호를 잘 봐야 돼. 절대값은 항상. 부호가 가장 중요해.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근데 x가 사라져. 0 곱하기 x라고 생각할게요. 나머지는 2니까 1이고 넘어가면 4죠. 여기는 해가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다 존재하지 않다? 해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개털이다. 자 이제 1보다 작게 되면 뭐 0 같은 게 있겠지 x에? 둘 다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거죠. 나올 때 다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좀 귀찮긴 하지만 개념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그러진 않아요. 귀찮죠. 왜냐면 다 탈출시켜야 되고 어떤 건 양수냐 어떤 건 음수냐 다 따져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값이 나오게 되는 그 원리 자체가 되게 복잡하냐? 간단하잖아요. 양수면 그냥 나와. 음수면 마이너스. 이게 복잡하다 그러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하지만 이거를 다 복합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탈출만 시키면 1차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 못 푼다. 문제가 좀 심각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이가 넘어가면 2가 되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1. 여기 속하냐? 속하네. 얘도 살아남는 거죠. 결론은 얘도 여기다 대입하고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이 몇 개가 나왔다? 2개가 나왔다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아무리 집어넣어도 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머지 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 왜냐면 실수 전체를 쪼갰잖아. 여기서 안 나왔으면 실근은 없다는 얘기. 전체 범위로 나눠서 풀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절대값만 잘 탈출만 시키면 된다. 그거 연습만 하면 된다. 나눠가지고. 그러면 풀 수 있다. 1차 방정식을 못 푸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다. 2차 방정식도 풀었던 사람들인데 1차 방정식 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애들도 푸는데 1차 방정식 정도는 우리 금방 다니는 애들은 다 선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밑에 보면 얘는 몇 개를 풀어주면 될까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실제적으로 이거는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 탈출시킬 때 똑같은 개념이에요. 절대값 너무 쪼이지 마세요. 얘는 fx도 양수인 거 음수인 거 있겠죠. gx도 뭐 있겠어? 양수인 거. 그럼 총 몇 가지로 나눠지면 4가지로 나눠져요. 왜냐면 fx 양수, gx 양수, fx 양수, gx 음수.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4가지로 나눠서 풀다 보면은 딱 2가지로 수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증명을 해주고 이제 갖다 쓰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다 선생님 이런 증명 안 하면은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선생님 태생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증명하지, 난 믿을 수 없다. 선생님 아무리 얘기해줘도 내가 증명해서 안 나오잖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다 해보거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얘가 양수인 경우 하고 gx가 양수인 경우. 그러면 둘 다 그냥 나오죠. 얘를 풀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얘를 풀면 돼요. 뭐 넘겨가지고 풀면 이제 방정식 풀겠죠. 두 번째로 fx는 양수인데 gx는 음수인 경우. 뭐 어떻게 되냐? 얘는 fx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gx가 되는 거야. 이걸 풀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fx가 음수고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또 어떻게 되냐? 얘는 마이너스 fx고 gx를 풀면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둘 다 음수인 거. 그러면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gx. 결론적으로 보자면 얘네 둘은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없어질 거 아니야. 아니야? 얘네들도 같은 거야. 둘이 어떻게 된가? 부호만 반대인 거야. 아,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여기 무슨 원 차이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보면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풀라 그러면 두 가지 나눠지는 거야. fx, gx 같은 거 풀고 뭐만 풀면 되는 거야? fx랑 마이너스 gx 같은 거 풀면 된다는 거지. 네 개가 있지만 네 개가 있다고는 보지만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기 때문에 몇 개만 풀면 된다? 두 가지만 풀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여러분 두 가지만 풀면 돼요. 2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같은 경우랑 2x 플러스 1과 얘 부호 반대인 경우. 이것만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 어차피 나눠놓으면 어차피 큰놈이 그놈이니까 두 가지만 풀면 된다.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페이지에 보면 159페이지에 보면 여기 2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59페이지에 보면 그 이그젬플 맨 밑에 이그젬플 바로 위에 절대값 fx랑 절대값 gx가 같다라고 하면 fx랑 이걸 합쳐가지고 이걸 합쳐서 fx랑 뭐랑 같다가 풀면 된다? fx랑 뿔마 gx 같은 걸 풀면 된다. 이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써있어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써있잖아.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 갑자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니 난 전천되기 때문에 머릿속 다 됐습니다. 이 정도 뭐 기본이죠. 이거 뭐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증명을 해준 거예요. 내가 하나씩. 그러니까 모든 증명의 절대값의 증명은 뭐로 하면 된다? 범위를 어떻게 하면 된다? 나누면 된다. 쪼이지 말라는 거야. 자, 절대값이 나왔어요. 쪼일 필요가 없어요. 절대값을 탈출만 시키잖아? 그럼 우리가 아는 거야. 오케이? 아니, 절대값 탈출해 모르는 게 없다니까. 배웠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왔다고 쪼이지 말라는 거야. 나누면 끝이라는 거야. 나누는 순간 탈출. 오케이, 우리가 다 아는 거야. 우리가 배운 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나왔다. 내가 혹시 여기서 다루지 않은 절대값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푸는 방법은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다 똑같을 것이다. 그걸 예상하고 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개념 너무 어렵나요? 뭐 미치듯이 어려요? 전 절대 풀 수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그래서 거기 예제들이 몇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몇 개만 풀고 여기까지 풀고 쉽시다. 오늘 뭐 이거 첫째 이런 첫날부터 너무 이제 빡세게 나가면 여러분들 되게 싫어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조금 지겨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왜 개념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해주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그 암기식 교육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중학교 때 내가 아무리 개념을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외우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 외워도 문제는 풀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외웠던 그 순간부터 점점 나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이거에 익숙해져서 여러분들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늘어나서 자연적으로 응용 문제를 나중에 풀 수 있게까지 가지 않으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고득점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때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내가 중학교까지 가르치잖아? 그때가 정말 그 싸가지가 없고 이런 미래를 걱정하지 않잖아? 뭐 어떻게 가르치면 되냐면 다 외우게 시킨 다음에 문제를 겁나게 문제 풀린 다음에 한 20건 정도 풀리면 돼요. 무조건 거의 100점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진짜 어렵게 되지 않는 이상. 왜냐면 웬만하면 풀었던 문제 또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외워서라도 점수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데를 은근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개념이 잘 도외시 되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던 데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딱 올라오는 순간 걔네들 어떻게 되냐면 우수수수 떨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되게 점수가 잘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니까 맥을 못 쳐. 그런 애들이 다 그렇게 공부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막 걔네들은 막 중학교 때 자기가 수학 잘하는 자기가 막 이렇게 뽕 들어가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전혀 뽕이 있으면 안 돼. 걔네들은 수학 겁나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냥 외웠던 애들이에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바람과 같이 등불처럼 사라질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뒤가 없어요. 근데 성적 내기 되게 편해요. 가르치기 되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너 오늘 나마 이거 20장 다 풀고 가. 이거 다 풀고 때는 못 가. 잡아놓고 시킨다는 거죠. 근데 걔한테는 마이너스인 거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할지라도 솔직히 말해서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잘 나와야 되니까. 실제로. 근데 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상수죠. 이건 뭐 뻔하잖아요. 이게 절대값이 3이 되면 이 안에가 뭐랑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3이 되거나 이 안에가 뭐가 되는 거죠? 마3이 되는 것밖에 없죠. 이거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뭘로 풀면 되는 거야? x-3인 경우랑 x-가 뭐인 경우가 나오면 되죠? 마3인 거 두 개 풀면 되겠죠? 왜냐면 절대값이 3이 나오면 3이거나 마3이 되는 거죠, 안에가. 어렵지 않지, 이거는? 뭐 굳이 이거 가르쳐줘야 되나?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건 안 가르쳤어요, 일부러. 근데 이제, 아까 두 번째 예제. x-3의 절대값하고 2x랑 같다라고 한다면, 아까 요 개념에 입각해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두 개로, 첫 번째 그는 x-3과 2x가 같은 경우, 하나는 x-3과 마이너스 2x 같은 경우를 풀면 된다. 이 개념 때문에. 그래서 이거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마3이 나오겠고요. 대입하면 통합할 거예요. 여기서 뭐 나오냐면, 이리로 넘어가서 3x는 3이니까 x가 1이 나오죠. 그래도 대입하면 통합할 거예요. 그래서 마3 대입해보세요. 마6이죠? 마3 대입하면 마6이죠? 같아요.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고 1 대입하면 2의 절대값이 같죠? 또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가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잠깐 정리하고 이제 잠깐 쉬자면, 방정식은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큰애 구하는 게 목적인 거야. 참이 되는 x값. 그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1차 방정식에서 고등학교 때는 뭐가 더 추가되기 시작한다? 절대값이 추가되고, 이 절대값은 거의 고등학교 내내 나의 절친이 돼야 됩니다. 미친 듯이 나와요. 절대값은 거의 미친 듯. 그냥 항상 심심할 때마다 나오는 거니까, 지금부터 친해지기 바랍니다. 친해지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눠가지고 뭐만 하면 된다? 탈출만 시키면 된다. 그 개념이 끝이에요. 절대값을 보면 쫄지 말자. 절대값만 탈출하면 다 우리가 아닌 게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다 뭐가 됐죠? 1차 방정식이 된 거예요. 1차 방정식 모르는 사람 있으면 손 드세요. 빨리. 성형 때부터 보내가지고 배워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쵸?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쫄지 말자. 절대값은 이제 계속 나올 거다. 뭐 2차 방정식 때 나오고, 3차 방정식 때 나오고, 4차 방정식 때 나오고, 맨날 나올 때. 지극히 나옵니다. 그냥 우리의 친구가처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탈출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아내가 양수냐, 음수냐를 탈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 2차 방정식을 해봅시다. 이제 절대값을 조금 마무리 이제 짓고, 절대값의 결론은 쫄지 말자. 탈출만 하면 된다. 그게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풀자. 잘 탈출해서 절대값을. 자, 2차 방정식 풀이는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중3 때부터 풀었겠지만 여러분들이 두 가지 풀이법이 있죠. 첫 번째는 인수분해 풀이법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인수분해 풀이법은 곱하기로 표현해서 이게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의 근이 뭐가 되는 거죠? 곱해서 0이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쓰죠. A가 0 또는 B가 0이다 라고 쓰는 거를 통해서 인수분해 풀이법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정확하게 뭔 의미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건데, 태훈아, 이게 정확히 뭔 의미야? A가 0 또는 B가 0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된다. 그러니까 쉽게 표기하자면, 이걸 네 가지로 표기하자면 이런 거죠.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두 번째는 A는 0이고, B가 0이 아니다. 세 번째는 A는 0이 아니고, B는 0이다. 네 번째는 A도 0이고,
B도 0이다라고 했을 때 이 A가 0 또는 B가 0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 세 개를 얘기하는 게 바로 A가 0 또는 B가 0이다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0이 돼도 되고 둘 다 0이 돼도 된다. 이게 그 얘기죠? A가 0이 됐거나 뭐 B가 0이 됐거나 둘 다 0이 됐거나 이거를 우리가 A가 0 또는 B가 0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0 그리고 B는 0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얘는 바로 4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0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과 그리고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오니까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래서 한국말이죠. 또는과 그리고에서 또는은 이걸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는 얘만 의미하는 거라는 걸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수학적으로.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어렵지 않죠? 저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첫 번째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인수분해 풀이법을 써서 x-4 x 더하기 1은 0이라고 쓰면 해서 얘가 A고 얘가 B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0 또는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쓰면 되는데 방정식은 어떤 값을 구하는 거죠? 3일에는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1까지 쓰는 거죠. 왜냐면 근을 구해야 되니까 x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게 A고 이게 B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수분해가 이게 A인 거예요. 이게 B인 거예요. 하지만 x에 대해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요 개념이 왜 꺼지니? 나 깜짝 놀라게 하지 마라. 갑자기 꺼지고 녹화가 안 됐던 거니? 왜 꺼지는 거니? 나 놀라게 하고 그래요. 갑자기 꺼지는데 뭐 중국산에서 그러니? 그러지 마. 무서우니까. 하여튼 뭐 결론은 이게 인수분해 풀이법이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더라도 풀 수가 있죠. 어떻게 풀 수 있죠? 응? 근해 공식. 이제 근해 공식은 솔직하게 말해서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죠. 중3 때 배우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돼요. 뭐 이런 게 예를 들면 인수분해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풀었는지 혹시 기억나? 우리 근해 공식은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렇죠. 여기서 쓰는 개념은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유도할 수 없다면 2차 방정식은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겉에만 배운 거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이라는 원리와 그 다음에 제곱근의 원리를 씁니다. 내가 몇 번 얘기한 게 있지만 이게 바로 중3 1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2차 방정식 전에 완전제곱식을 배워요. 두 번째로 제곱근을 배우죠. 무리식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리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x제곱이 5다 라고 한다면 이 x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배웠을 때 제곱근에서 뭐예요? 뿔마 루트 5라고 했잖아.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안 배웠어요? 일단 배웠잖아요. 제곱근 무리수에서. 그러면 이게 x-3의 제곱이 7이었다 라고 한다면 결론은 이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죠? x-3이 들어간 거죠? x-3이 뭐가 된다는 걸 배운 거죠? 뿔마 루트 7이라고 배운 거죠. 이게 제곱근의 원리예요. 무리식에서 배우는 거죠.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2.1 막 나올 거야. 근데 그걸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를 5에다가 루트만 씌워서 그 수가 그거라고 표기하기로 약속을 하자라고 했던 게 무리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루트를 안 정했다면 우리가 지금도 x제곱이 5라는 수를 표현하면 뿔마 2.1 해가지고 무한소수 맨날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미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쓸 수가 없잖아. 너무 길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약하게 약속한 거야. 그런 숫자를 루트 5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무리수의 시작이에요. 약속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제곱수를 만드는데 이 제곱식을 만드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이거죠. 이거예요. 이게 곱셈 공식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x 플러스 a를 제곱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곱셈 공식도 배우고 인수분해도 배우고 왜냐면 인수분해는 인수분해 풀이법을 쓰기 위해서 곱셈 공식은 안전제곱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제곱근의 원리를 쓰기 위해서 무리수를 배웁니다. 2차 방정식. 그래서 결론은 3학년 1학기의 앞부분은 다 누구를 위한 거냐? 실제적으로 보자면 2차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모든 비드럽이. 무리수와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 곱셈 공식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2차 방정식을 못 푼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 헛되고 헛되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3학년 1학기 동안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론은 뭐냐? 여기서 여기로 갈 거야. 반대로 갈 거야.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요? 이런 식을 통해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안전제곱식을 만들 때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있어야 된다? 1창의 개수를 뭐로 나눠? 1창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시킨 게 어디에 있어야 된다? 상수항에 있어야지만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완전 제곱식을 처음 만들기 위해서 x제곱 더하기 4x 쓰고 상수항은 넘겨요. 그 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1창의 개수를 뭐로 나눈다? 2로 나눠요. 그럼 4를 2로 나누면 몇이죠? 2죠? 그걸 제곱해요. 그걸 양변에 더해요. 이 a제곱을 더해주는 거야. 쉽게 보자면. 그러니까 이 개수를 2로 나눈 거를 제곱해서 더해주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를 2로 나누면 2죠. 2의 제곱을 더해준다는 거야. 양변에 같이 더해주기. 당연하겠지만 모든 등식에서는 한쪽에다 더해주게 되면 다른 쪽도 더해줘야 돼. 같은 등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가 뭐의 제곱으로 바뀐 거죠?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된 거죠. 이게 a잖아. ax a 플러스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온 거죠? 마이너스 5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곱근의 원리를 쓰는 거예요. 어떤 식의 제곱해서 5가 됐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x 플러스 2는 아니 여기서 이제 이게 완전 제곱식 원리죠. 이게 완전 제곱식 원리를 쓴 거고요. 여기서 이제 넘어갈 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제곱근 원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2는 뭐가 되죠? 뿔마 루트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음수의 제곱이 나오고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죠? 뭐를 배웠으니까? 폭소수를 배웠으니까. 배운 이유가 있는 거죠, 앞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처리할 거죠. 그 다음에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니까 x만 남겨놓고 2 플러스를 어떻게 한다? 넘기게 되죠. 자, 이게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이 짓을 매번 하기가 귀찮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로 만들어 놓은 거다?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근의 공식입니다. 슬프지만 대부분 애들이 이걸 할 줄 모르고 뭐만 외우고 있다는 거야? 근의 공식만 외우고 있다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이런 애들은 개념에서 조금 더 변형해서 내면 다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을 모르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는 게 없어요. 변형식은 다 틀려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운명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의 공식만 외우고 있었다. 그럼 2차 방정식에서는 아주 수박 겉핥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걸 다 배웠어요. 이걸 다 유도하고 이걸 다 증명하기 위해 다 배워온 거야. 근데 근의 공식만 외웠다. 이건 뭐가 된 거냐? 앞에서 배우는 거를 다 아무것도 쓰지 않겠다. 공식만 하나 외우겠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 다 사라진 거죠. 사고는 없어진 거야. 암기만 남은 거죠. 이게 바로 암기식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모든 교과서는 암기식 교육 방법을 최악으로 싫어하죠. 하지만 애들은 암기식 교육 방법 공부하죠. 왜냐? 귀찮으니까. 이거 이해하기 싫으니까. 이거 정확하게 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겁니다. 결론은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요. 대충 넘어가서 그래요. 외우고. 결론은 그게 여러분들의 사고를 하나 증진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어떻게 근의 공식 유지하나? 일반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문자식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A는 0이 아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는
2차항의 개수가 뭐인 게 편하다? 1인 게 편하기 때문에 이 식을 어떻게 한다? 양변을 뭐로 나눈다? A로 나눠준다는 거야. 왜냐면 1인 게 완전 제곱식 만들기가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문제 나왔을 때 같은 원리를 쓸 거야. 단지 뭐로만 바뀐 거야? 개수가 문자로. A가 의미하는 거는 2차항의 개수, B가 의미하는 거는 1차항의 개수, C가 의미하는 건 상수항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문자를 증명을 많이 하면 누구랑 친해질 수밖에 없다? 문자랑 친해지는 거야. 고등학교 수학에서 문자랑 친해지는 거는요, 수학을 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증명을 많이 하면 사고력도 늘어나지만 누구랑도 절친이 된다? 문자랑도 절친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대부분 애들은 중학교 때 그냥 대충 해요. 근데 혹시 대충 외우고 넘어간다는 거지. 증명해보지 못해요. 증명시키면 거의 못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증명을 하는 애와 못하는 애는 벌써 차이가 벌어졌다 안 벌어졌다? 벌어진 거예요 벌써. 다 시킨다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초등학교 6학년 시켜요? 다 합니다. 못할 것 같죠? 되게 잘해요. 진짜 잘해요. 생각보다. 증명해주면. 너 나한테 증명합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나이랑 관계가 없다니까 수학은. 머리를 누가 더 많이 썼냐 덜 썼냐는 거야. 나이 먹으면 머리 많이 써요. 안 쓴다니까. 안 쓰는 애는 끝까지 안 쓴다니까. 죽을 때까지 안 쓰니까. 근데 여러분들 말했잖아. 머리 쓰라고요. 근데 이거 A로 나눠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정도는 이제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완전점 만들기 위해서 A분의 C는 넘겼어, 안 넘겼어? 넘겼죠, 상수항. 넘겨.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더해주는데, 뭐를 더해주냐? 아까 얘기했잖아.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눈 거를 제곱해서 더해주라고. 그럼 이게 1차항의 개수야. 이게 A분의 B가 1차항의 개수입니다. 이거 2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냐? 2A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2A분의 B를 제곱해서 더해줘요. 양변에서. 이렇게. 자, 같은 원리예요. 단지 문자가 나왔으니까 더 복잡해 보이긴 할 거예요. 당연하지만 같은 원리야.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는 원리를 쓴 거야.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눠서 제곱한 걸 더한 거야. 그럼 얘는 뭐의 제곱이 되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데 당연하지만 이제 통분해서 계산한다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얘가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되니까 여기 통분시키고 이제 분모자 뭐 곱해주겠어요? 4a를 곱해주겠죠. 왜냐면 분모가 얘가 4a 제곱분의 b잖아. 통분시켜야 되니까 분모자 뭐 곱한다? 4a를 곱해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4a 제곱이 되겠고 4a 4a 곱하면 4a 시간이. 그래서 통분됐죠. 이렇게 돼요.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의 원리를 쓰는 거죠. 아까 예전 것처럼. 그러면 x 더하기 2a분의 b는 뿔마 루트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 시간 된다. 이게 제곱근의 원리예요. 여기 똑같은 거예요. 얘 쓰면 얘 그대로 내려오면서 뿔만 쓰고 여기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돼요. 똑같이 했죠. 요거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다가 뿔만 쓰고 루트만 씌워줬죠. 근데 이제 알겠지만 완전 제곱식이 되면 루트 탈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얘가 뭐의 제곱이죠? 분모가 2a의 제곱이니까 탈출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참이되는 x값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x만 남겨놓고 얘를 어떻게 한다? 넘기는 거죠. 알아서 통분이 돼 있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2a분의 얘가 플러스니까 넘어가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매번하기가 귀찮으니까 걔를 뭐로 만들어 놨다? 공식으로 만들었다. 해를 찾는 거래. 이게 바로 뭐다? 근의 공식인 거야. 이게 그냥 근의 공식 사실 몰라도 돼요. 근의 공식은 사실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 이렇게 풀면 돼요. 수학 잘하는 애들은요 공식 안 해놓은 놈도 있을 거예요. 그냥 맨날 나오면 저렇게 푸는 거야. 빠르게. 근데 이제 이게 말로 하다 보니까 귀찮다 좀 수학자들이. 그럼 뭐로 만드는 거죠? 공식을 만드는 거야. 매번 하기 좀 귀찮으니까. 대부분 애들은 이게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다? 얘만 남았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얘를 알면서 얘를 알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이거는 몰라요.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해왔는데 결론은 알짜배기는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당연히지만 얘가 뭐냐?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x에 대입하면 참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참이 되는 x값을 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슬프지만 3차 방정식부터 못 구해요. 사람이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많지가 않아.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2차 방정식이 사실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끝의 방정식이에요. 다음 방정식. 3차 방정식부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못 풀어요. 정말 슬프죠? 2차 방정식 끝이야. 우리가 정확히 풀 수 있는 방정식이. 그래서 이렇게 알겠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때, 그러면 그는 누구한테 달려있냐? 얘한테 달려있는 거야. 그래 공식을 보면 알겠지만. 누구한테 달려있다고? 얘. b제곱 마이너스 4x한테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실근이 되는 거지. 얘가 0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이 2일분의 마이너스 b인데 이게 만전제곱식 되니까 중근이 돼요. 같은 근이 두 개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거죠. 얘네들이 중근인 거야. 이렇게. 이게 결론적으로 보자면 인수분해 풀이법으로 보자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x-2가 0 또는 x-2가 0인 거야. 같은 근이 몇 개 나온 거야 결론적으로? 두 개가 나온 거지. 그래서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중근. 같은 근이 두 개 나왔다. 중복대 중자를 써서. 그래서 이게 중근인 거야. 그러면 이 b제곱 마이너스 4x가 이런 건 뭐다? 0인 거야. 써보면 알겠지만 b제곱 마이너스 4x를 써보면 마이너스 4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4는 0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면은 근이 뭐가 남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가 나오겠고 그게 중근인 거야. 완전제곱식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음수가 되면 무슨 근이 나오는 거야? 허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결론은 세 가지야. 이게 양수가 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오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뭐야? 서로 다른 두 시근이 나오는 거야. 이게 0이 되면 시근이 같은 근이 몇 개 나오는 거야?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같은 중근이라고 해. 그러면 얘가 음수가 되면 허근이 나오는데 허근이 몇 개 나오는 거야? 서로 다른 허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결론은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몇 개 나오게 되다? 두 개가 나온다. 근데 실근이 몇 개면 실근이 두 개면 허근이 없는 거고 실근이 없으면 허근이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합치면 근이 몇 개 나온다 무조건?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허근을 다루기 위해서 뭐를 앞에서 배웠다? 복소를 배운 거야. 왜냐면 우리가 복소를 안 배웠겠죠. 허근을 안 다룰 것은 복소를 배우고 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차이는 허근까지 가냐 안 가냐 그 차이가.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짝수근의 공식을 또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판별식을 엄밀하게 말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이 판별식은 뭐를 얘기하는 거야? 근의 판별식인 거야. 정확하게 하면. 근이 실근이냐? 근이 중근이냐? 근이 허근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팩트적으로 얘기하자면 근을 판별하는 거야. 실근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바로 판별식이라는 거지. 그냥 판별식 하면 뭘 판별하는지 모르잖아. 뭘 판별하는 거야. 이름만 들으면 잘 없잖아. 좀 짧게 써서 얘기하니까, 좀 줄여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뭐를 판별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판별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루트 안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이제 배우게 되죠. 자, 우리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1창의 개수가 뭐였을 때? 짝수였을 때. 자, 어디가 짝수였을 때? 1차항의 개수가 짝수였을 때 우리가 공식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당연하겠지만 이 근의 공식에서 b 대신에 뭐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의 공식에서 b 대신에 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2b'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b 대신에 2b'만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원래 근의 공식이 이거였어요. 다시 유도하진 않을게요. 어차피 바꿔오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 어차피 이제 내가 근의 공식 다 유도해주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2차 방정식의 시작과 끝이 근의 공식에서 근의 공식으로 끝나요. 모든 개념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2차 방정식 그냥 다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게 모든 개념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B 자리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B 자리에다가 이 B'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야. 이게 짝수 근의 공식이 나오는 거죠. 짝수의 경우. 그래서 여기다 대입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B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지금? 이 B' 집어넣은 거야. 1차 계수가 B였는데, 뭐로 바뀐 거야? 이 B' 바뀐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게 1차 계수가 다였다면, B'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B' 2로 보고 이제 계산하는 거죠. 짝수니까. 엄청나게 써요. 뭐, 짝수 근의 공식을. 너무 쓰기.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결론은, 그리고, 판별식은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 거다? 판별식은? 이 루트 안에. 여기가 판별식이에요. 어디가 판별식이라고? 루트 안에가 판별식인 거야. 왜냐면 저거의 부호가 시근과 허근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계산할게요. 여기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 안에만 먼저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되죠? 4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이해됐어? 그럼 이게 이제 판별식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짝수 판별식을 쓸 때 우리 어떻게 쓰냐면 4분의 D라고 적어요. D가 영어로 determinant라고 해서 판별하다의 명사예요. D의 첫 번째 글자를 쓰는 거고요. 이 D를 4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짝수 판별식이 됩니다. 그래서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쓰는데 애들이 왜 2분의 D가 아니라 4분의 D인가요? 뭐 여러분 물어보지 않겠지만 선생님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나 되게 궁금한데 왜 여기서는 여기서는 B제곱 마이너스 4AC였는데 왜 짝수 그 판별식의 D는 왜 4분의 D라고 씁니까? 라고 하면 정말 4로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짝수 판별식을 4분의 D라고 표현하면서 그 공식이 B'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면 여기다 갖다 쓸게요. 왜 저렇게 쓰는지에 대해서 다 하나씩 다 디테일을 설명해 준 거예요. 뭐 안 나와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디테일하게 정확한 완벽한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뿔마 4로 묶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된 거예요. 그때 이 4가 2의 제곱이니까 루트 바깥으로 탈출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얘가 탈출한다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니까 2로 이렇게 탈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뭐로 약분된다? 다 2로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짝수 근의 공식도 나올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를 짝수일 때는 얘를 쓰는 것보다 얘를 쓰는 게 훨씬 더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얘를 쓰게 되면 어차피 나중에 또 약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분은 2로 무조건 되거든. 짝수일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근의 공식 쓴 다음에 또 2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누굴 만들어내는 거야? 짝수 근의 공식을 만든 거죠. 왜냐면 2로 나누는 게 귀찮다는 거야. 그냥 나눠진 태로 빨리 보자 이거야. 더 빠르게. 그래서 이게 짝수 근의 공식이라고 부르고 요게 짝수 뭐라고 한다?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짝수 판별식. 그리고 왜 2분의 D가 아니라 4분의 D가 됐냐? 정말 4로 나눠준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지금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까지 다 한 거예요. 내가 이거 모든 증명을 다 해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2차 방정식이 사실 거의 끝난 거예요. 모든 개념을 다 친 거예요. 그럼 이 뒤로 가면은, 잘 보세요. 넘어갈게요. 넘어가면은, 페이지가 어디가 나오냐면, 페이지를 보세요. 페이지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있거든요? 이게 170페이지, 171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방금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그 판별식은 근의 공식과 뗄래야 뗄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이 디스크리미넌트라고 나오죠, 판별식. 그래서 이제 0보다 크면,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당연하겠지만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중근을 갖는 거죠. 이거 시근이에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있겠고 4분의 D라고 하는 게 어디 나오냐면 171페이지에 보면 그 맨 위에 보면은 4분의 D라고 하죠. 짝수 판별식은. 그래서 그게 왜 4분의 D인지도 내가 설명했다 안 설명했다? 설명해 줬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판별식이 0이 되면 또 뭐가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그냥 근해 공식에서 다 나오는 개념들인 거죠. 사실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뭐랑 겹친다?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랑 겹쳐요. 그럼 이 다음 게 이제 문제인데, 자, 투비 컨티뉴에서 그 다음 게 뭐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페이지를 보자면 178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이 고등학교 때 새롭게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는 고등학교 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면 중학교 때랑 차별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웠는데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 중학교 때 배웠던 것과 배우지 않았던 것. 이것들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절대값이 포함된 거는 새롭게 배운 부분이다.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 관계도 새롭게 배운 부분이라고 인식하시고 그 부분이 많이 출제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가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몇 개 풀고 이제 오늘 수업을 끝낼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근과 계수 관계는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앞부분만 하면서 첫날이니까 좀 이제 노는 거죠. 신나게. 신나게 노는 거죠, 사실. 그래서 PX 대표이제 1번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몇 개만 풀고 이제 끝냅시다. 그래서 지금 당연하겠지만 내가 이걸 다 유도해줬다는 얘기는 좀이나 유도해보란 얘기예요? 안 해보란 얘기예요? 해보란 얘기죠. 실제. 이거 다 유도해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그래서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게 시험 문제 나오든 안 나오든 가끔 이제 변형해서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걸 이제 신기하게 변형시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대표 문제 1번에 1번 뭐 이런 문제 나올 확률은 0에 가깝지만 자, 얘는 전개해서 계산하다 보면 몇 차 방정식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되죠? 2차식은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0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국룰인 거고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첫 번째 시도는 뭐라는 거죠? 근해 공식을 시도하기 전에 머리부터 쳐졌나? 인수분해가 되느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뭐로 간다? 두 번째로 근해 공식으로 간다. 내 건 아닌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 빠른 스피드로 정리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3은 0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근해 공식을 써도 되지만 선생님 저는 그냥 유도해서 쓰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오케이 미안해 13 뭐 넣어야 돼? 4 넣어야 돼. 오케이 여기 4 더해 오케이 x 마이너스 2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분의 x 마이너스 2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9니까 뿔마 3i가 됐다. x는 2분의 뿔마 3i가 됐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근해 공식 안 써서는 너무나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해 공식을 몰라도 그냥 할 수 있다. 어차피 근해 공식은 거들 뿐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나 금방 나오잖아요. 뭐 오래 걸리나요? 선생님 거의 이거 중간 다 날릴 수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몰라도 수학 잘하는 놈들은 그게 머릿속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못하는 애들은 그냥 공식만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결론은 어느 부분으로 가면 수학을 잘할 것이냐는 뭐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여기서 입만 아플 뿐 아닙니까? 이게 뭐 말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놈들 원래 잘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무리식이 나와요. 뭐 사실 이런 문제 이제 거의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계수의 무리수가 나왔잖아. 인수분해를 또 잘해야 돼요. 이런 그지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인수를 어떻게 하냐? 루트 3하고 3 나오면 루트 3 빼기 1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곱해진 거야. 뿔뿔로 하면 가운데가 나오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 거의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무리수 쪽까지 가서 인수분해도 푸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긴 합니다. 근데 연습을 시켜요. 꼭 이렇게 그 개념서들 보면 꼭 있어요. 이렇게 굳이 뭐 근데 거의 출제 안 돼요. 학교 시험에서도. XX 써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이 나오죠.
뭐가 나오죠? 근이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루트 3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근이 나오는 거죠. 인수분해만 되면 뭐 다 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이 또 이런 루트가 나오는 거죠. 그지 같은 문제들. 그래서 뭐 이런 건 나 잘 안 풀어주긴 하는데 되는 거 나오면 이제 이거예요. 결론은 이건 뭐냐? 일단은 최고차항은 웬만하면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게 국룰이에요. 왜냐면 얘도 무리수고 얘도 무리수잖아. 인수분해 찾기 너무 힘들어요. 거의 못 찾거든요. 그래서 얘를 유리화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 곱해주라는 얘기야? 루트 2 플러스 1에 다 곱해줘요. 일반적으로. 거의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사실 뭐 내가 풀고 있지만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0에 가깝다 봅니다.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계산해놓고 있는 거 볼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 라고 한다면 그래 좀 보기 편하거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최고차항을 이렇게 유리화 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 하는 거죠. 2 플러스 루트 2랑 1하고 곱해졌다. 다음 문제 나오죠. 그죠? 곱하면 얘고 더하면 얘예요. 그래서 이제 최고차항을 유리수로 만들어주면 인수분해하기 좀 편하다. 안 되면 그냥 아몰랑 뭐 쓰면 된다? 뭐 쓰면 되냐? 근해 공식. 근데 전 모든 게 귀찮습니다. 인수분해고 뭐고 다 때려쳐 그냥 근해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 나와 있냐? 다른 풀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게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연습 좀 해봐라. 그래서 2차 방정식 연습하는 데가 163페이지예요. 여러분들 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사실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를 좀 못하면은 내가 이제 계산 연습 좀 빡세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실 수 되겠죠. 그죠? 근해 공식을 몰랐다. 대표 2번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첫날이지만, 내가 여기서 조금, 자,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는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수업으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자세히 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친구들 어떻게 하냐면, 집 와서 절대 보지 않아요. 정말. 해본 애와 안 해본 애가 점점 차이가 벌어지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뭐 문제만 대충 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다 해보고, 다 자기가 직접 자기가 다 증명해보고, 하다 보면 늘어요. 시력이. 근데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시간 없다고 모일 때 문제만 몇 개 풀고 오는 거예요. 개념 다 사라져. 아니면 그것도 마저 안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곧 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학은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증명해 가면서 사고력을 늘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수학을 안 쓰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전혀 안 쓰는 대로 가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고력은 어디 가지 않아요. 머리 쓰는 사람과 머리 안 쓰는 사람은 무조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선생님이 뭐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과 관계없이 머리 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머리 쓰고 살면은 죽을 때까지 머리 쓰고 살 수 있는데 머리 쓰지 않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육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육체는 전성기가 금방 끝나요.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육체는 거의 30대, 40대 가기 시작하면 거의 이제 삐그덕대기 시작하거든요. 슬프지만 그게 사람 몸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뭐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자, 이거는 그 얘기는 여러분들 100세 시대를 할 때 머리는 그래도 60, 70대까지는 가장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 길로 가야 될 것인지는 뭐 명확하죠. 사실 뭐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육체파로 가겠다는 친구들은 한탕을 어렸을 때 다 벌어야 돼요. 왜냐? 육체의 전성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언제 돈을 바짝 벌어야 되는 거죠? 30대, 20대 다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때 많이 번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그 시기가 넘어가잖아? 돈을 못 벌어요, 제대로. 다 몰아서 벌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3, 40년 동안 벌 때를 걔네들 10년을 다 벌어야 돼. 그러니까 많이 받는다고 정말 많이 받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네? 그리고 정말 슬픈 게 몸 쓰는 친구들은 부상 한번 당하면 그 모든 게 헛되게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슬픈 이야기지. 슬프잖아. 근데 웬만하면 머리가 망가졌다는 얘기는요. 일단 내가 내 제정신이 아니다. 그때부터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맛이 갔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이제 거의 뭐 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머리는 살아있다고 하면 끝까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일 큰 문제가 생겼다. 일단 내가 아니에요. 그죠? 그때부터는 뭐 뭔가 치매가 왔다든지 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나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자,
자, 이렇게 되면 얘가 2차 방정식이래. 그러면 얘가 2차 방정식 되려면 꼭 여기 써야 돼. a 플러스 3은 0이 아니다. 그래서 최고차항에 미지수가 있으면 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근을 줘요. 한근이 뭐라고 줬죠? 1이죠. 그렇다는 거는 이 1을 집어넣게 되면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A는 마삼이 되면 안 돼요. 2차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왜냐면 2차항에서 0이 되면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1을 대입해요. 그럼 A 더하기 3, 여기 1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A에다 뭐가 나왔죠?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이 두 개가 나오는데 마삼 또는 뭐가 나오죠? 마삼 탈락. 안 된다. 그래서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아닙니다. 1에 대입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1에 대입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4x 0. 그래서 인수분해 풀이법을 통해서 근을 구할 수가 있겠죠. 0하고 1이죠. 나머지 한 근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A는 1이다. 뭐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문제들. 이건 이제 중3 때도 많이 조금 나왔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좀 졸리죠? 자, 그러면 약간 이상한 문제인, 똑같은 문제는 재미가 없으니까 2-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4번. 그러니까 이게 근인데 2-4번 문제 풀라는 거는 뭐 이 똑같은 문제들은 다 맞추니까 쉬우니까 같은 문제는 뭐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맞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그냥 맞힐 것 같은 문제 잘 안 내요. 뭐 의미가 있냐 그게. 그래서 2-4번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고 이렇게 분수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근이 이제 알파라고 하고 한근이 그때 이렇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이 나오면 이 알파를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이렇게 근이니까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서 근의 공식을 썼으면 이제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빌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알파로 나누죠. 분수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알파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몇 된다? 3이다. 이걸 준 거죠 사실은. 이걸 분수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생공식 변형으로 가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되죠? 얘를 제곱한 다음에 뭐 빼면 되죠? 2 빼면 나오죠. 전개해보면 나온 거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서 얘가 3의 제곱 빼기 2가 돼서 무엇이 된다? 7이다. 뭐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였죠 결론은. 그래서 이제 뭐 근의 공식을 썼다든지 뭐 근의 공식에 서서 알파를 구하는 뭐 집어넣었다든지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슬픈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맞았지만 그게 맞은 거가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시고요. 슬픈 이야기로 간 거죠. 그러니까 풀 때 이제 그런 이상한 방식으로 풀면 안 돼.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가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맞았다고 좋아하는데 별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 겁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대표 이제 3번으로 가면 이제 또 나왔죠. 또 누가 나왔죠? 친숙한 애가 나왔죠. 누가 나왔습니까? 그래요. 절대값을 탈출만 시키면 됩니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앞이랑 달라진 게 있다? 전혀 없어요. 쪼이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절대값 문제는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고등학교 내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빼기 6도 어떻게 하면 된다? 나눠가지고 탈출해서 풀면 돼요. 탈출만 되면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지겠죠.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나누면 되겠죠? 뭐 어렵나요? 뭐 수지는 안 그을게요.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안 그려도 그치. 양수면 그냥 나오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못 풀면 좀 문제가 있어지죠. 이런 2차 방정식 인수분해는 그냥 되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안 보이나요? 그 정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근이 나와요. 뭐가 나오죠? 3 또는 마이너스인데 0보다 커나 같은 것만 타이어놔야 되니까 누군 버려?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진짜 대입해보면 성립하지 않아요. 당연히 3은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해보면 나와요. 뭐, 잘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버려진다. 또 이제 마이너스라고 생각했으면 나올 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겠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서 마마니까 플러스 바뀌니까 또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나오죠. 여기서 0보다 작다 하니까 얘는 살아남고 얘는 또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근은 두 개인 거예요. 3하고 마사. 대입하면 성립하는 게 나옵니다.
구한 거야. 그러니까 절대가 나오면 쪼이지 말라는 거야.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3, 4방정식으로 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 같은 방식으로 풀게 될 거라는 거죠. 뭐, 쫄 필요 없겠죠? 안 어렵죠? 같은 개념이에요, 다. 탈출만 하면 2차 방정식 때문에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2번도 같은 문구라는 거죠. 뭐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쪼일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 나누면 돼요, 그냥. 또, 절대값 나와도 안 쪼려도 되겠구나. 별거 없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얘도 나눠지겠죠. x-가 양수니까 2x가 2보다 커나 같을 때나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지겠죠. x-가 0보다 클 때, x 2보다 크거나. 얘는 이제 그냥 나오죠.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0. x가 뭐가 나온다? 0 또는 2. 2는 되는데 0은 안 돼. 2 살아남아. 2보다 커 나왔다고 했어요. 그럼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쳐서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게 플러스 바뀐 거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x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 또는 2가 나오는데 2보다 딱딱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 얘만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사랑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다고 쪼이지 말자. 그 얘기인 거죠. 두 번째로 얘도 절대값 똑같아요. 얘도 뭐랑 같은 거죠? 그게 어디 나왔냐? 시역 더하기 3-4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역 더하기 3-4는 결론은 절대값이 몇 개 있는 거죠? 몇 개 있는 거죠? 2개니까 탈출이 3개로 되거든요. 앞에서 배웠잖아. 2개짜리. 그렇게 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쪼이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3-4번이 뭐 어렵다고 하지만 나누는 게 좀 귀찮은 거지. 왜냐면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5인데 이게 x-제곱의 루트니까 x-3의 절대값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론은 나눠서 푸는 거지. 0의 기준으로 나눠지고 얘는 뭐로 기준으로 나눠져? 3의 기준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CS를 쭉 그으면 2개짜리는 좀 그읍시다. 0의 기준으로 나눠지고 3의 기준으로 나눠져서 총 3가지 부류로 나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탈출 1번, 2번, 3번 놓고 탈출시키는 거죠. 나눠서 풀면 돼요. 아까 이것도 했다 안 했다? 다 했죠. 탈출하고 나면 다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풀고 그 안에 있는 해가 남는 거고 아닌 거는 갖다 버리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 자체는 다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탈출만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그 탈출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때는 나을만 하죠. 왜냐면 다르게 배운 거잖아. 중학교 때랑 다르잖아. 더 많이 출제될 수 있겠죠. 연습하는 거 꼭 하세요. 이거 미친 듯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또 안 돼가지고 다음에 앞에 거 안 될 수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미친 듯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여기까지 3-4번 여기까지 할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요거 별로 우리 나간 거 없어요. 앞에서부터 2차 방정식 풀이부터 하면은 이제 프린트블이 이제 나갈 건데 이제 그게 또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2차 방정식도 프린트가 야무지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들이 증명이 많았어요. 디테일하게 다 다른 게 많잖아. 그것들을 다 읽으면서 자기가 증명해 보시고 이 증명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풀 때 그냥 자유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응용이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나중에 쌓이고. 그러면 남들보다 나는 수학 문제를 조금밖에 안 풀었는데 나는 응용이 다 돼. 그럼 쟤를 이기는 거예요. 많이 풀었던 애들. 암기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애들은 금방 지킬 수가 있어요. 제대로 공부하고. 걔네들 정말 미안하지만 걔네들의 노력이 다 헛되고 헛된 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지름길로 가셔야죠. 왜냐면 뭐 돌아갈 필요 굳이 있을까요? 내가 이제 지름길을 알려주고 있지만 가는 거는 여러분 몫이에요. 내가 아무리 알려줘도 내가 내비게이션을 아무리 알려줘도 엄마가 그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이상한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는 거죠. 아무리 내비게이션 알려줘도 누가 가야 돼? 운전자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알려줘도 그건 몫이 여러분들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갈 수가 없어요. 나는 단지 알려줄 뿐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면 빠르게 공부할 수 있다.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는 몫은 여러분 몫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